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최근 올라온 네이버 지식인의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5.18은 정말 북한군이 개입한 건가요? 저는 이 질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위 힘있다는 어른들의 망상이 세력을 얻고 뉴스를 크게 타면 우리 젊은 층들을 흔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재 5.18 망언과 관련된 논란은 어찌 보면 진보와 보수의 정치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 역사 왜곡,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18 망언의 근원지를 정리해보고 이것을 널리 퍼뜨리게 된 유튜브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얼마 전입니다.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작 전부터 5.18 유족들은 도대체 이 공청회를 왜 하냐면서 반발이 거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도는 자리였죠.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3명 국회의원의 발언은 지금까지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종명 의원은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 공청회는 즉각적인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대표는 5.18을 폄훼한 소속 당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후 전국적으로 이 망언을 한 3인방 국회의원을 제명하라는 거센 바람이 불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보신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게 됐지만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 조치만 내려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참석합니다. 극우파 논객 지만원 씨. 그는 이 5.18 북한군 개입설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군인 출신의 군사평론가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요. 이후 미국으로 유학 갔고 1980년 안기부 정책보좌관, 국방부 국방연구원 등을 역임합니다. 그는 2000년대 초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견해를 제기해서 논란이 되었고 관련 단체로부터 계속해서 소송을 당했죠. 그의 이력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 논란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있는데 2005년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조선이 먹힐 짓 해서 일본에 먹힌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는 위안부 중에 80%는 몸팔아 생계 유지한 창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수요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혈색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가짜 위안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4.19 혁명에 대해서는 학생 시위를 직접 지도했다고 증언한 이석 씨, 그가 북한의 간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에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최종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만원 씨가 5.18은 북한군의 학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네스코 본부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됩니다. 자, 이후에 그는 지만원 TV라는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돼요. 그러면서 5.18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게시해왔습니다. 그는 이 영상을 통해서
북한 김일성은 박정희를 시해한 이후 남한에 있는 그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5.18을 일으킨 거다. 그리고 남한에 있던 간첩과 그 외 600여 명 되는 정예 요원을 뽑아서 광주로 보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의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은 총 900만 회의 조회수를 올려왔는데요. 당연히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는 당시 현장 북한군의 증거 사진을 제공합니다. 먼저 그 사진을 좀 보시죠. 본 사진들은 지만원 씨의 유튜브에서 가져왔는데요. 광주에 있는 시민의 사진에 하나하나 빨간색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인물들이 북한에 있는 인물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번호가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로성실, 리창덕, 리용철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또 리선실, 자성남, 리동석 해서 이렇게 그 시민들의 얼굴이 북한에 있는 분들의 얼굴과 매치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 시위대의 사진입니다. 7.1 광수라는 표시가 눈에 띄는데요. 이건 광주에 온 71번째 북한 특수군이란 뜻입니다. 지만원 씨는 이 사람이 노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 씨라고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그의 영상에 싣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섬 씨로 밝혀집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올려진 영상이라 법원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판결을 받았고요. 박남섭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8,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을 확정받았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만원 씨는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군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다면서 36 광수로 지목된 이 사진이 있습니다. 지만원 씨는 그를 최룡회 북노동당 부위원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는 사실 광주 시민 양동남 씨예요. 5.18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체포되었는데 그는 이 사진을 보고 그저 황당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지만원 씨의 닮은 꼴 찾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그의 북한군 감별법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시죠. 빛 보십시오. 몸매 보십시오. 총을 든 병사 한번 보십시오. 궁뎅이하고 허리하고 보세요. 저 몸매 한국군 몸매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몽둥이 전문가입니다. 폼들 한번 보세요. 폼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다리하고 팔 보십시오. 그게 북한식 걸음걸이입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북한식 걸음걸이가 나오는. 탁 이렇게 그 눈매 확대경 가지고 눈매 한번 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두 사람이 총 거꾸로 맸어요. 여기 흰띠 들고 이게 비표시하고 북한 사람들은 총을 거꾸로 맵니다. 그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총을 거꾸로 메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은 황당하게도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이 황당한 주장이 가짜 뉴스가 되어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자 실제 이 광수로 지목된 탈북자들마저 아니 왜 도대체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당시에 광주에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존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로 참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어디일까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지만원 씨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그리고 이곳의 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극우 매체 뉴스타운이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온 뉴스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화되었고 소셜미디어로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현재 5.18 망언으로 희생자를 기만하고 역사를 왜곡한 데 온 국민은 분노했고요.
국가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인터넷상에는, 특히 유튜브상에는요, 5.18 북한 개입설을 절대적으로 믿는 수많은 극우파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5.18 망언이 나온 뒤 유튜브 내 가짜뉴스는 약 8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공자에 관련된 가짜뉴스에는 민주당과 또 진보 정치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엔 문재인 대통령도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유튜브 가짜뉴스에 따르면 5.18 기념공원 내에 한쪽 벽면 유공자 명단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뉴스룸에서 실제 광주에 살고 있는 5.18 유공자 동명이인 문재인 씨를 확인합니다. 즉, 그는 이름만 같은 거지 다른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하면서 가짜뉴스로 확산이 된 거죠. 현 정치인 중에 5.18 유공자 명단에 이해찬 씨가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는 5.18 당시 직접 광주에서 그 운동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국가보훈처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부상자 그리고 희생자까지 이 유공자의 대상 요건으로 두고 있기에 그가 유공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해찬 씨는 서울대 복학생으로 제2 광주 사태 유발을 선동한 혐의를 받아서 10년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래서 유공자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 외에도 정치인 추미애 씨 유공자 명단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가짜뉴스가 펴졌고, 추미애 씨는 나 아니다 라고 직접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부 극우파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강력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뉴스타운의 한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가져와 봤는데요. 유공자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 이게 그들의 큰 주장이면 유공자 명단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명해지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모든 유공자의 신상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 5.18 자유공원 또는 5.18 기념문화재단에 가시면 벽면에 약 4천여 명 정도의 유공자 명단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해요. 가짜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는 마치 5.18 유공자 명단에 무슨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제가 던져졌지만 실상은 다 공개된 명단이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는 막 유공자한테 특혜가 준 거 아니냐 하고 국민들의 분란을 일으켰는데요. 글쎄요, 실제 5.18 당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그 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걸까요? 또 다른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5.18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이 다른 유공자들보다 훨씬 많고 5%에서 10% 정도 취업 가산점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이런 사진 외에도 비교표가 만들어가지고 배포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0만 명까지 된다. 와, 이건 정말 화날 만한 뉴스죠. 그런데 이와 관련한 사실을 중앙일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산점 혜택은 5.18 유공자 중에서도 장해 11급 이상 사람, 그러니까 587명,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까지 총 391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몇몇 명의 숫자가 아닌 거죠. 또한 유공자 혜택은 타 유공자들과 동일하다고 5.18 기념재단이 설명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5.18 유공자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준다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자기도 아닌 걸 알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던진 걸까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5.18 망언에 대한 국민적인 이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증명되지 않은 허위 정보로 국민들의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죠. 이 영상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분명 이 영상의 댓글에는
5.18을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인터넷상의 일부 분들이 쌍심지를 들고 찾아와서 수천 개의 댓글을 남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이미 드루킹이나 기무사 사건을 다루면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현 정부에 불리한 드루킹을 다뤘을 때는 아이고 젊은 친구가 참 현실을 잘 보네 하면서 칭찬하셨던 분들, 그러다가 제가 이 전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기무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너 뭣도 모르는 애가 언론 이야기만 듣고 너 날 왜 설쳐 너 빨갱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유튜브 인기 동영상엔 정치 영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이죠. 근데 분명 이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기 영상까지 올라오게 된 거 아닐까요? 사실 전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가짜 뉴스는 일부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했고 저걸 믿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역사적 관념이 잘 잡히지 않은 젊은 친구들에게는 무분별하게 이런 영상이 노출되고 그로 인해 5.18은 북한군이 한 거래 라고 행여나 쉽게 받아들여 버릴까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보 검색을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다는 분도 다수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유튜브에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게 뭐 대수냐 할 수 있겠지만 유튜브를 통해 역사의 잘못된 방향으로 아집을 부리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금의 우리 사회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유튜브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검열하고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유튜브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통이 되었고 정보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수입원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국 사회에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인 만큼 가짜 뉴스든 뭐든 어쨌든 개인의 표현 자유 아니에요? 이건 의견을 그냥 자유롭게 내는 거니까요. 라고 하는 안일한 대처 자세를 더 이상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